안내의 일기, 안네 프랑크.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내보일 수 없었던 내 속마음을 너에게 모두 털어놓고 싶어. 네가 나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위로해주기를 바라며. 1. 캐티와의 만남. 1942년 6월 14일 일요일, 6월 12일 금요일, 새벽 6시에 잠에서 깼어. 그날은 내 생일이라 그런지 저절로 눈이 뜨인 거야. 하지만 그 시간에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6시 45분까지 궁금한 것을 참고 있었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 식당으로 나갔더니 고양이 모제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어. 7시가 지나서 엄마 아빠에게 갔다가 거실로 가서 선물을 풀어보았어. 처음으로 나를 반겨준 게 바로 너였어. 아마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해.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장미 꽃다발과 묘목 한 그루, 작약꽃이 있었어.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선물 세례가 이어졌어. 엄마 아빠도 선물을 주셨지만 친구들도 선물을 하나를 안겨주었어. 그림을 비춰주는 사진기 상자, 파티게임, 사탕, 초콜릿, 퍼즐, 브로치, 조세 코언이 쓴 네덜란드의 전설 이야기, 데이지의 산속의 휴가, 그리고 용돈도 받았어. 이제 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살 수 있게 됐어. 멋지지? 리스가 찾아와 함께 학교로 갔어. 쉬는 시간에 나는 친구들에게 달콤한 비스킷을 나누어 주었고 수업을 시작했지. 이제 그만 써야겠어. 잘 자. 우린 좋은 글벗이 될 거야. 1942년 6월 15일 월요일, 일요일 오후에 생일 파티를 했어. 린틴틴 개가 나오는 등대지기 영화를 보여주었는데 친구들이 정말 좋아했지. 그리고 우리는 재미있게 놀았어. 여자친구, 남자친구 모두 함께 말이야. 엄마는 내가 누구와 결혼할지 늘 궁금해하지. 페터 베셸이 될 거라고는 짐작도 못하실 거야. 엄마가 궁금해하는 것 같으면 난 얼굴을 붉히기는커녕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딴 이야기를 시작하거든. 난 오랫동안 리스구센과 산네 하우트만과 친하게 지냈어. 그리고 지금은 유대인 중학교에서 조피드왈과 잘 지내고 있지.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단짝으로 지내고 있어. 이제 리스는 다른 친구들과 친하게 됐고 산네도 다른 학교에 다니면서 새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된 것 같아. 1942년 6월 20일 토요일, 며칠 동안 일기를 쓰지 못했어. 내 일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싶었거든. 나 같은 아이가 일기를 쓰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야. 지금까지 일기를 써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13살 여학생이 비밀을 털어놓는 것에 대해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관심이 있을까 싶어서 말이야.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난 일기를 쓰고 싶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 깊이 묻혀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고 싶거든. 종이는 사람보다 인내심이 강하다는 말이 있어. 그 말을 생각하니 밖으로 나갈까 집에 있을까도 정하지 못하고 지루해하면서 손으로 턱을 개고 앉아있던 조금 우울하던 날들이 떠오르네. 맞아. 종이는 인내심이 강해. 난 일기장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딱딱한 표지의 공책을 누구에게도, 그게 남자애든 여자애든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면 보여줄 생각이 없어. 그러니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솔직히 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문제의 본질을 알게 되었어. 내가 일기 쓰기를 시작하는 이유 말이야. 그건 내가 진정한 친구가 없기 때문이야. 13살짜리 소녀가 세상에 혼자라고 느끼고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실제로 그런 아이도 없을 거고. 내게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16살인 언니도 있어. 그리고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30명쯤도 알고 있고
또 수업 시간에 거울을 통해서라도 나를 몰래 훔쳐보고 싶어하는 남자애들이 줄을 섰어. 나를 사랑해주는 이모, 삼촌, 이런 친척들도 많아.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지. 하지만 내 친구들과는 언제나 장난에 농담 따먹기 뿐이고 그 이상은 없어.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 문제의 근원은 이거야. 내 친구들과는 더 이상 가까워지기 힘들다는 것이지.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라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일기장을 선택한 거지.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친구를 눈앞에서 보기라도 한 듯 일기장에다 모든 사실을 구구절절 털어놓지는 않을지도 몰라. 대신 이 일기장을 내 친구로 삼아서 키티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내가 무심코 키티라고 말한다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겠지.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이야기를 간단히 해볼게. 우리 아빠는 36살 때 엄마와 결혼했는데 그때 우리 엄마는 25살이었어. 우리 언니 마고트는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서 1926년에 태어났고 난 1929년 6월 12일에 태어났어. 우리는 유대인인데 1933년에 네덜란드로 이민 왔어. 아빠는 트라비스사의 이사로 임명되었는데 아빠 회사는 같은 건물에 있는 콜렌 회사와도 업무상 관련이 있어. 우리 친척들은 히틀러의 반유대 정책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늘 근심으로 가득 차 있지. 1938년 유대인 대학살 후 삼촌 두 분은 미국으로 망명했어. 그래서 73살의 할머니가 우리에게로 오셨지. 1940년 5월 이후 행복한 시간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렸어. 전쟁이 터지고 항복하고 곧이어 독일인들이 들어왔는데 그때 우리 유대인들의 진짜 고통이 시작된 거지. 반유대인 법령이 차례차례 빠른 속도로 시행되었어. 유대인들은 노란 별표를 단 옷을 입어야 했고 자전거를 빼앗겼어. 유대인들은 전차를 타도 안 되고 운전도 금지되었어. 유대인들은 3시에서 5시 정각 사이에만 물건을 살 수 있는데 그것도 유대인 가게라는 플랜카드가 붙은 가게에서만 가능한 일이야. 유대인은 8시 정각까지는 실내로 들어가야 되고 그 시간 이후에는 자기 집 정원에 앉아 있어도 안 돼. 유대인은 극장처럼 뭔가 즐기기 위한 장소에 가는 게 금지되어 있어. 대중 스포츠도 함께 할 수 없지. 수영장, 테니스 코트, 하키장 같은 운동 경기장은 모두 출입 금지야. 유대인은 기독교인을 찾아가도 안 돼.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있는 학교에만 다녀야 해. 그것 말고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규제들이 있어. 우리에게는 이것저것 금지되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은 계속되고 있지. 조피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곤 해. 금지되어 있을까봐 넌 뭐든 하기 두려워하는구나. 우리의 자유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지만 아직은 그럭저럭 견딜만 해. 1942년 1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할머니가 살아 계시다는 걸, 그리고 내가 할머니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겠지. 1934년에 몬테소리 유치원에 입학해서 거기서 초등학교까지 다녔어. 6학년을 마치면서 난 K 선생님과 작별 인사를 해야 했지. 선생님과 나는 함께 울었어. 너무 슬펐거든. 1941년에 마고트 언니와 함께 유대인 중학교로 갔는데 언니는 4학년, 나는 1학년이 되었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네 식구는 모두 잘 지내고 있고 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 1942년 6월 20 토요일 키티에게 바로 시작할게. 엄마와 아빠는 외출하시고 마고트 언니는 친구들과 탁구를 치러 가서 아주 평화로운 순간이야. 나도 최근 들어
탁구를 자주 치고 있어. 함께 탁구 치는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을 아주 좋아해. 특히 무더운 여름 경기를 하고 더워졌을 때는 더 그렇지. 그래서 우린 경기를 마치고 나면 보통 유대인이 가도 되는 델피나 오아시스 같은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 우리는 아이스크림 때문에 용돈을 더 달라고 조르지 않아도 돼. 오아시스는 언제나 사람들로 꽉 차 있는데 낯익은 사람들 틈에서 마음 좋은 아저씨나 남자친구들을 찾으면 그들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못 먹어도 다 못 먹을 만큼 많은 아이스크림을 사주거든. 내가 벌써 또래 남자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해서 놀랬을 거야. 에이, 학교를 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어. 함께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겠냐고 말을 건네오는 남자아이들은 나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열의 아홉은 나한테 반해서 내게서 눈을 못 떼지. 하지만 내가 모른 채 하고 열심히 페달을 밟고 달리면 그 애들은 곧 진정이 되곤 해. 만약 아빠에게 허락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 나는 자전거를 살짝 기울여 가방을 떨어뜨려서 그러면 남자애는 내려서 가방을 주워오고 나는 그 틈을 타서 하재를 딴 데로 돌리는 거야. 그래도 이런 아이들은 순진한 편이야. 쪽 소리를 내며 키스를 날린다거나 팔을 잡으려 하는 아이들도 있어. 하지만 나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편은 아니라서 자전거에서 내려 더 이상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거나 기분이 나쁘다고 분명히 말해서 쫓아버리지. 우리 제법 친해진 것 같지 않아? 내일 봐. 안내가. 1942년 6월 21일 일요일. 키티에게. 우리 비반 애들이 다들 떨고 있어. 왜냐하면 곧 교사회의가 열릴 거거든. 그 회의에서 누가 다음 학년으로 진급을 할지 아니면 유급될지 결정될 거야. 네프 드용과 나는 우리 뒤에 앉은 빈과 자크, 두 남자애들 때문에 아주 즐거워. 아마 그 두 사람은 내기를 하느라 방학 때 쓸 용돈을 다 날렸을 거야. 넌 진급할 거야. 아니야, 못해. 할 거라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거든? 웨이프도 좀 조용히 해달라고 했고 나는 막 화를 냈는데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 내 생각에 우리 반 4분의 1은 유급되어야 할 것 같아. 우리 반에는 완전히 멍청한 애들이 몇 있거든. 하지만 선생님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 그런 아이들을 진급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내 여자친구들과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통과할 테니까. 내 수학 성적은 확실하진 않지만 말이야.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참을성 있게 기다릴 거야. 나는 우리 선생님들과 꽤 잘 지내는 편이야. 모두 9명인데 7명은 남자 선생님이고 2명은 여자 선생님이야. 할아버지 선생님인 캡터 선생님은 내가 너무 수다스럽다고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더니 결국 난 수다쟁이라는 주제로 작문 숙제를 해야 했지. 수다쟁이라니. 수다쟁이에 대해서 도대체 뭘 쓸 수 있을까? 아무튼 난 나중에 고민해 보려고 공책에 제목을 써두고는 조용히 하려고 애를 썼어. 그날 밤 다른 숙제를 마치고 나자 내 시선이 공책에 적어둔 제목으로 갔지. 만년필 끝을 자근자근 씹으면서 나는 곰곰이 생각해봤어. 그냥 큼직큼직한 글씨로 대충 끼적거리면 되겠지만 수다를 떠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더란 말이지.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공책 3쪽을 다 채우고는 완전히 기분이 좋아졌어. 내 글의 요지는 수다는 여자의 특징이라 참으려고 해도 절대 불가능하고 우리 엄마도 나만큼 많이, 어쩌면 나보다 더 많이 수다를 떠는데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적인 성격을 어쩌겠나는 거였어. 캡터 선생님이 내 글을 읽고 웃었어. 하지만 내가 다음 수업 시간에도 계속 떠들자 또 작문 숙제를 내주셨어. 이번에는 구제불능 수다쟁이였어. 나는 숙제를 해서냈고 캡터 선생님은 2시간 내내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 하지만
세 번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셨지. 안내, 떠든 볼로 꽥꽥꽥 수다쟁이 아줌마가 떠들어댄다. 이 제목으로 장문을 해오기다. 교실은 웃음바다가 됐어. 이 주제에 대해서 쓸 거리가 바닥난 것 같아 암담했지만 나도 웃지 않을 수 없었지. 그래서 뭔가 다른 걸 생각해야 했어. 뭔가 완벽하게 독특한 걸로 말이야. 나는 운이 좋아. 시를 잘 쓰는 친구 산내가 장문을 시로 할 수 있게 도와줬거든. 나는 너무 기뻐서 폴짝폴짝 뛰었지. 캡터 선생님은 이 터무니없는 주제로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셨지만 오히려 선생님이 우리 반 웃음거리가 된 거야. 시는 완벽하게 끝을 맺었어. 아기 오리 3마리가 있는 엄마 오리와 아빠 백주에 관한 시였는데 아기 오리들이 아빠에게 물려 죽을 뻔했어. 아기 오리들이 너무 떠들었거든. 다행히 캡터 선생님이 시가 재밌다고 생각했는지 반 전체에 큰 소리로 읽어주었어. 그리고 몇 마디 말씀과 함께 다른 반에도 읽어주었고 그 이후로 선생님은 내가 떠들어도 숙제를 내주지 않아.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재미삼아 나를 놀려. 안내가 1942년 6월 24일 수요일 키티에게 찌는 듯 더워서 정말 녹아버릴 것 같은데 나는 이 열기 속을 걸어서 여기저기를 다녀야 해. 전차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제야 그 고마움을 충분히 알게 되었어. 하지만 전차는 유대인에게는 금지된 호사지. 우리 유대인에게는 2다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이겠지? 어제 점심시간에 얄라인켄에 있는 치과에 가야 했어. 스타트 스티메르토이네에 있는 우리 학교에서 꽤 먼 거리였지. 그래서 오후에 학교에서 골아 떨어질 뻔했어. 다행히 치과 간호사가 친절하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어. 아주 좋은 간호사인 것 같았어. 우리는 나룻배 타는 건 허용되는데 탈 수 있는 건 그 정도야. 요셉 이슬라의 스케이트 부두에 작은 배가 있는데 그곳을 담당하는 아저씨에게 부탁했더니 당장 우리를 태워줬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건 네덜란드 사람 잘못이 아니야. 부활절 휴가 때 내 자전거를 잃어버렸어. 게다가 엄마의 자전거는 아빠가 잘 보관해달라며 어느 기독교인 가족에게 맡겨두었지. 그래서 난 정말 학교에 가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어.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느님. 방학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어. 일주일만 더 있으면 이 고생도 끝이라는 거지. 어제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자전거 창고를 지나는데 누군가 나를 부르는 거야. 돌아봤더니 지난밤에 내 친구 에바의 집에서 만났던 잘생긴 남자애가 서 있는 거야. 그 애가 수줍어하면서 내게 오더니 자기는 해리 골드버그라고 소개했어. 나는 좀 놀라서 그 애가 원하는 게 뭘까 궁금했어. 하지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됐지. 그 애가 학교에 함께 가도 되는지 묻는 거야.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까 그러지 뭐. 내가 대답했고 우리는 함께 갔지. 해리는 16살이고 온갖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어. 해리는 오늘 아침 또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앞으로도 종종 그럴 것 같아. 안내가 1942년 6월 30일 화요일 키티에게 그동안 너에게 글 쓸 틈이 없었어. 목요일에는 하루 종일 친구들과 함께 있었어. 금요일에 손님이 오셨는데 그러다 보니 오늘이 됐네. 일주일 동안 해리와 나는 서로 많이 알게 됐어. 해리는 자기 생활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줬는데 혼자 네덜란드로 와서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대. 부모님은 벨기에에 계시고 해리는 판이라는 여자친구가 있대. 나도 그 애를 아는데 아주 조용하고 좀 따분하기까지 한 아이지. 해리는 나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파니에 대해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대. 해리가 꿈에서 깨어나도록 내가 자극제 역할을 한 거지.
사람들이란 가끔 쓸모가 있는 법인가 봐.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이야. 조피가 토요일 밤에 우리 집에서 자고 일요일에 리스에게로 가버리는 바람에 난 심심해 죽을 것 같았어. 해리가 밤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후 6시에 전화가 왔더라. 해리 골드버그인데요. 안내랑 통화할 수 있을까요? 응, 해리. 나 안내야. 안녕, 안내. 잘 지내? 잘 지내. 미안한데 나 오늘 밤에 못 갈 것 같아. 하지만 너랑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10분 후에 가도 될까? 그래, 좋아. 그래, 곧 갈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 나는 잽싸게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다시 빗었어. 그리고 긴장한 채 창가에 서서 해리가 오는 걸 지켜봤지. 해리가 오는 게 보였어. 하지만 난 당장 달려 내려가지는 않았어. 대신 초인종이 울릴 때까지 참고 기다렸지. 그리고 내려가서 문을 여니 해리가 불쑥 들어오는 거야. 안내, 우리 할머니가 넌 아직 나랑 데이트하기에는 너무 어리대. 그러면서 다시 파니를 만나라는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파니를 만날 생각은 없어. 아니, 왜? 싸웠어? 아니, 우린 잘 맞지 않는 것 같으니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파니에게 말했거든. 하지만 파니에게 언제라도 우리 집에 와도 된다고 했고 나 역시 파니 집에 가고 싶어. 너도 알다시피 난 파니가 다른 남자애들하고 만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파니를 대했어.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 삼촌이 파니에게 사과하라고 했지만 난 그러고 싶지 않아서 모든 걸 끝내기로 한 거야. 물론 그건 많은 이유 중 하나일 뿐이지만 말이야. 우리 할머니는 내가 너보다는 파니를 만나는 게 낫다고 하시지만 난 싫어. 노인네들은 가끔 그렇게 끔찍하도록 촌스러운 생각을 하거든. 난 할머니 말을 따르지 않을 거야. 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필요한데 한편으로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내가 필요하거든. 지금부터는 수요일 밤에 한가해.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난 목각수를 배우러 간다고 했지만 사실 시오니즘 모임에 갔었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오니스트들을 아주 싫어하셔서 나더러 가지 말라고 했거든. 난 절대 강신자는 아니지만 그쪽이랑 맞고 또 재미있는 것 같았어. 그런데 최근에 그 모임이 아주 엉망이 돼서 이제 그만두려고 해.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 마지막으로 가게 될 거야. 이제 수요일 저녁, 토요일 오후, 일요일 오후에도 볼 수 있고 기회가 된다면 더 자주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싫어하신다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몰래 만나면 안 돼. 사랑한다면 방법이 있지. 그리고 우리는 밖으로 나가 길을 걸었어. 길 모퉁이 서점을 지나는데 그곳에 페터 베셸이 남자애 둘과 함께 서 있었어. 안녕. 페터가 인사를 했어. 페터가 나에게 말을 건 게 정말 오랜만이라 난 정말 기뻤어. 해리와 나는 계속 함께 걸어가다가 결국 내일 저녁 6시 55분에 해리의 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 안내가 1942년 7월 3일 금요일 키티에게 어제 해리가 우리 집에 와서 부모님을 만났어. 크림 케이크랑 사탕, 차, 맛있는 비스켓을 사서 꽤 진수성찬을 차렸어. 하지만 해리도 나도 부동 자세로 무작정 나란히 앉아있고 싶지는 않아 함께 산책하러 나갔어. 그리고 해리가 나를 집에 데려다 주었을 때는 8시 10분이었어. 아빠는 화가 많이 나셨어. 유대인들이 8시 이후에 바깥에 있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다음부터는 8시 10분 전까지는 집에 들어오겠다고 약속해야 했어. 내일은 해리의 집에 초대됐어. 내 친구 조피가 해리 일로 내내 나를 놀렸어. 솔직히 내가 사랑에 빠진 건 아니야. 아니, 남자친구들이 있을 수는 있어. 남자친구가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하지만 엄마 말대로
A는 다른 문제지. 어느 날 저녁 에바가 해리를 만나서 물어봤대. 판이랑 안내 둘 중 누가 더 좋아? 상관마. 그런데 해리가 갈 때 이렇게 말했대. 잘 들어. 난 안내를 더 좋아해. 잘 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러고는 후다닥 가버렸대. 해리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건 쉽게 알 수 있어. 마고트 언니가 말했어. 해리는 참 단정하고 예의 바른 것 같아. 나도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해. 사실 해리는 그 이상이지. 엄마도 해리가 잘생기고 예의 바르고 착하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해. 온 가족이 해리를 좋게 봐줘서 기뻐. 해리도 우리 가족을 좋아하지. 그런데 해리는 내 여자친구들을 아주 유치하다고 생각하나 봐. 해리가 틀린 건 아니야. 안내가 1942년 7월 5일 일요일 아침 키티에게 지난 금요일 시험 결과가 유대인 극장에 붙었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난 만족해. 성적이 아주 좋았거든. 대수학에서 5점이고 6점이 두 과목, 나머지는 모두 7점이나 8점이었어. 집에서도 모두 좋아했어. 시험 점수에 관해서는 우리 부모님은 다른 분들과 다르시거든.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너무 버릇없지만 않다면 내 점수가 좋든 나쁘든 크게 상관하지 않으시지.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얻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난 좀 다르게 생각해. 좋은 학생이 되고 싶거든. 난 몬테소리 학교에 1년 더 다녀야 했지만 교장 선생님은 리스와 나를 조건부로 받아들여 주셨어. 모든 유대인 아이들은 유대인 학교에 가야 하거든. 교장 선생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리라 믿으셨고 나는 그런 선생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아. 마고트 언니는 평소처럼 아주 훌륭한 성적표를 받았어. 마고트 언니는 우등생으로 진급할 거야. 정말 머리가 좋거든. 최근에 아빠는 회사에 일이 없어서 집에 있는 일이 많아.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는 건 정말 끔찍한 기분일 거야. 쿠피스 씨가 트라비스 사를, 클라라 씨가 코렌 사를 인수했거든. 며칠 전 다 함께 산책하다가 아빠가 피신하는 게 어떠냐고 물으셨어. 나는 대체 왜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물었지. 안내, 우리가 벌써 1년 전부터 식량과 옷까지, 가재도구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우리 재산을 독일인에게 뺏기고 싶지 않고 독일인에게 잡히고 싶지도 않아. 독일인이 우리를 잡으러 오기 전에 피해야 해. 그러면 아빠, 언제요? 아빠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나는 불안했어. 걱정 말거라. 우리가 모든 걸 준비할 거야.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 그게 다였어. 이 슬픈 말들이 부디 먼 훗날 이뤄지기를. 안내가